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 내용이죠.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의 이 변을 A라 부르고 이 변을 B라 부르고 이 변을 C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성립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 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변의 길이를, 이 변의 길이는 그냥 둡니다. 잘못 걷줘서는. 이 변의 길이는 그냥 둡니다. 얘를 살짝 이쪽으로 눕혀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똑같이 두고 살짝 이쪽으로 눕히는 거죠. 그럼 이 변의 길이도 여전히 A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 이 끝점과 다시 여기 있는 B의 끝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를 C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아까랑 다르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아까랑 값이 똑같지 않을까요? A 길이 그대로고 B 길이 그대로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길이가 더 늘어났나요? C 길이가 아까보다 늘어났죠. 그럼 이번에 C제곱은 우변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이게 성립할 테고, 이번에는 이 A를 이쪽으로 움직여요. 똑같은 길이만큼. 이번엔 여기가 A입니다. 걔랑 B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이번엔 얘가 C가 되겠죠? 그럼 여전히 A제곱과 B제곱의 값은 변함이 없는데 C가 아까보다 짧아졌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얘가 성립하는데, 이건 어떤 삼각형일 때죠? 둔각일 때요. 여기서 C는 빗변이 아니고 가장 긴 변이에요.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정확히 말합시다. 한 변을 제곱한 값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면 이때는 둔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편이고, 여기는 삼각형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변 중에 한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값보다 작으면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맞을까요? 1번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성립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 거는 여기 하늘색 AB는 똑같은 길이에 C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니까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아까 직각보다 각이 커졌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이다가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이 빨간색이죠? A제곱, B제곱 길이 그대로인데 C가 짧아졌으니까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뜻은 모양을 보니까 이거 예각삼각형인데? 맞을까요? 밑에는 세 번째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찾아보세요. 그림 빨간색 그림, 이상하다? 빨간색 저거 예각삼각형 아니야? 90보다 작아졌으니까? 근데 왜 아니라고 하지? (3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왜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게 그 내용이랑 좀 이렇게 붙여져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둔각삼각형이에요. 아니면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 아무래도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건 직각일 테니까, 여기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가 되면 3, 4, 5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피타고라스 숫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말했잖아. 세 변 중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조건이, 만약 얘를 C로 보는 거예요. 3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잖아요. 이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각삼각형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C가 이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입니다 라고 만약 언급을 했다면 그건 맞는 말이겠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이건 예각이 맞아요. 어차피 얘가 바라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일 테니까. 근데 가장 큰 각마저도 예각이면 나머지 각들도 다 예각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길다 짧다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삼각형 세 변 중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는 이유로 이 삼각형을 예각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발레가 존재하는 겁니다. 발레라는 단어 알죠? 그때 내가 발레라는 단어 얘기해줬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발레. 이 발레 말고. 이 발레가 뭐예요? 이 얘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뜻이에요. 발레. 그런 의미예요. 얘가 참이, 이 정리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는 뜻인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제가 예각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도 그럼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직각이나 둔각이라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게 세 변 중에 어떤 변인지 모르겠지만 한 변을 제곱해서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과 같으면 이거는 이 변이 빗변일 수밖에 없는 직각인 거고, 세 변 중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조건 가장 큰 각이 90을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둔각일 수밖에 없어요. 직각이나 둔각은 세 각 중에 한 각만 90이 되면 직각이고, 세 각 중에 한 각만 둔각이 되면 둔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예각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각은 한 각이 예각이라고 해서 나머지 두 각이 다 예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얘는 예각 삼각형에 있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예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C가 나머지 두 변보다 길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 말해야 돼요? C가 바라보는 대각, 각 C가 예각인 삼각형,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각 C가 예각인 삼각형. 아셨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은 한 각이 90이다? 직각삼각형. 한 각이 90을 넘었네? 둔각. 근데 한 각이 90보다 작다고 해서 얘는 예각이라 말할 수가 없다. 단 가장 긴 변 길이가 C라고 나오면 그때는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제곱보다 합보다 짧아지면 그 각이 90보다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가장 클 텐데, 가장 큰 각이 90보다 작으면 나머지 두 각도 90보다 작을 테니 예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거였고, 밑에서는 다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가장 긴 변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죠? 그건 둔각 삼각형이에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짧죠? 이게 가장 긴데 짧잖아. 그럼 예각 삼각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나마나 3, 4, 5, 6, 8, 10 직각 삼각형. 얘는 가장 긴 변의 제곱 144, 100 플러스 25. 이쪽이 더 크죠? 둔각 삼각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숫자잖아요? 7, 24, 25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늘 성립하는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숫자가 된다. 이건 보나마나 예각일 것 같죠? 계산해 보시면 예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관련된 내용들은 책에 지금 기술이 좀 정확하게 안 됐긴 한데, 유클리드의 증명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할 수 있는 증명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클리드 증명법이 매우 유명한 증명법이고, 이거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근데 이 교재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잘 나오는 편이거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그림이 너무 큰 쪽 위로 지금 넘어가서 조금 그림 부리가 헷갈리니까 선생님은 다르게 그려드릴게요. 너무 큰가?
마음이 평온하지 않나 봐요. 선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냥 그냥 대충 봐주세요. 네. 지금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서 선이 좀 잘 안 원래 마음이 평온하면 선도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지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린 거냐면 여기 내부에 가장 중요한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얘가 수직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있죠. 그 3개의 변을 연장해서 이어서 정사각형 3개를 각각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변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변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변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증명할 거는 당연히 이겁니다.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빗변을 제곱한 거와 같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이 도형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있죠? 대각선을 긋습니다. 이 삼각형을 봐요. 이 삼각형은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합니다. 여기서 이 두 점은 놔두고 이쪽 점이 아닌 이쪽 점을 대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냅니다. 지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까 봐 이것도 하나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여기는 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그려진 이 삼각형과 두 번째 그려진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일까요? 당연히 합동은 아니죠. 모양이 완벽히 다르잖아. 무슨 관계냐면 넓이가 같은 관계예요. 얘네가요? 네. 이게 그림 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어서 그렇지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 90도 정도 돌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시냐면 이런 그림이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밑변, 얘가 높이죠. 이게 수직이니까.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이게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얘네들이 평행하다 보니까 같은 길이겠죠. 그럼 똑같은 밑변과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동일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는 건 이해가 됐죠? 잘 보세요. 넓이 같다는 거 이해됐죠? 다시 이 파란색 삼각형과 넓이 같은 삼각형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있는 90에서 아래에 있는 쪽으로 수선을 쭉 이어서 내려요. 이런 식으로 수선을 이어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중에 왼쪽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사각형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봐요.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합동이 성립합니다. 합동이요? 네. 이 변의 길이와 파란색의 이 변의 길이와 이쪽의 녹색의 이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은 변이죠. 이게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의 이 변의 길이와 녹색의, 초록색의 이 변의 길이는 이쪽 정사각형 한 변 길이로 같아요. 그 파란색의 이 각은 90 플러스 이만큼이죠. 이해됩니까? 초록색의 이 각은 90 플러스 다시 요만큼이에요.
이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이 서로 같은 SAS 합동이 성립해요. 합동이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럼 처음에는 이 직사각의 절반, 그다음 여기 파란색, 여기 초록색 넓이 같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큰 거 있죠? 이 삼각형과 다시 이 삼각형은 넓이가 동일한 거예요. 이 설명 때문에. 밑변 같고 높이가 이 높이나 이 삼각형에서 이 꼭점에서 이렇게 내린 높이나 이 높이가 서로 같다 보니까 밑변 같고 높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말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려놨는데 위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밑에는 정사각형 두 개 직사각형을 쪼개요. 근데 여기 정사각의 절반 넓이와 여기는 직사각형의 이 절반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사각의 절반과 이쪽 직사각의 절반 넓이 서로 같다는 뜻은 이쪽 정사각형 넓이와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증명법을 통해서 여기도 그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정사각형 넓이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한 변 길이 A였기 때문에 이 넓이 값이 얼마냐면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B였기 때문에 이 넓이 값은 B 제곱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C였죠. 그렇지? 이렇게 놓고 따지니까 여기 있는 정사각형 전체 넓이를 만약 S1으로 본다면 여기도 S1이 되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이쪽 넓이를 S2로 본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여기 넓이가 S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를 내가 S3로 본다면 여기 밑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S3로 본다면 S1의 넓이에다가 S2의 넓이를 더하면 S3 넓이와 같다는 수학적인 논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S1의 넓이는 B제곱이고 S2의 넓이는 A제곱이고 걔네들을 더한 게 S3 넓이인 C제곱과 같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증명하신 분이 이름이 유클리드예요. 굉장히 수학적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기하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사실 근데 이분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부예요. 나중에 피타고라스 그 할아버지가 죽고 그 뒤에 그 학파들이 이어졌을 때 그 중에서 나타난 또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왜 직각삼각형은 항상 이게 성립합니까를 이 도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설명은 좀 길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였었어요. 직각삼각형에다가 여기다가 정사각형 갖다 붙여요. 여기다 정사각형 갖다 붙여요. 여기다 정사각형 갖다 붙여요. 그럼 여기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더하면 S3 밑에 있는 S3 넓이와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여기죠. 그럼 얘가 가장 넓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정사각형 넓이 합이 이 넓이 값과 같아진다는 결론이죠. 그럼 25에다가 이쪽 넓이 x라고 합시다. x를 더하면 81이 된다. 따라서 x는 80에서 25를 빼면 56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넓이는 5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 정사각형만 설명드렸잖아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4개를 갖다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이어도 네, 이 내용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립해요. 정오각형이어도 모양 참 네. 네. 정오각형이어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정다각형이면 웬만하면 다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반원이 나와요. 반원. 뒤에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반원을 갖다 붙여요.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의 반원을 만듭니다. 여기도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얘가 지름이 되는 이런 식의 반원을 그려요. 얘도 이걸 지름으로 하는 이런 식의 반원을 그립니다. 그리면 똑같아요.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여기 넓이 S3를 본다면 이 내용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아셨죠? 근데 얘는 또 이거 말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그림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쉬워지겠죠? 어렵지 않게 간단한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을 테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증명을 좀 생략합시다. 이게 증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별 내용 없는데 증명하다 계산하다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걸로.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는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이거 약간 평행처럼 보이는데 평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점 하나 잡고 적당한 위치에 점 하나 잡아요. 그 걔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점은 아래에 있는 꼭지점과 연결해요. 이러다 보면 뭐가 성립하냐면 마주보는, 이렇게 두 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는 선분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증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간단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증명법은 이래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붙이면 저런 성질이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마주보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X자 모양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결론이고, 이거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립인데 이건 직교할 때만 쓰는 겁니다.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공통 성질이 뭐냐면 이것도 그래요. 마주보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선분의 제곱의 합과 서로, 여기 나온 거 AB 길이, 여기 나온 것처럼 AB 길이, CD 길이 마주보죠. AD 길이, BC 길이 마주보죠. 마주보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 이것도 증명이 여기 있어요. 네, 똑같은 내용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냥 보면 되시고, 내용은 뭐 결과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좀 잘 안 나오긴 해요. 뭐 이런 걸 뭐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또 피타고라스 배울 때는 참고로 어느 정도는 약간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책이 없는데 책이 없지만 옆에 하나 그림 그리실래요? 원래 얘는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만큼의 직사각형. 직사각형 내부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아무데나. 이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데나. 뭐 중점도 아니어도 되고 내부에 뭐 정중앙도 아니어도 되고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데나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데나 점 하나 찍어요. 그 점과 나머지 네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했죠? 알파벳 잡아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여기를 O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AO의 제곱 플러스 CO의 제곱은 BO의 제곱 더하기 DO의 제곱과 같다. 이게 성립해요. 네. 책은 없지만, 그리고 얘를 응용한 게 이겁니다, 사실. 이거를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 위아래 평행선을 긋고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 다시 좌우의 평행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놔요. 이렇게 뒤집어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는 AB랑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는 CD를 포개어지도록 이 삼각형의 이변과 이 삼각형의 이변이 뒤집어서 딱 붙여서 포개어질 때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여기는 AO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있는 CO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 있는 BO는 어디로 가냐면 뒤집어 놓으면 얘가 이리 가요. 여기 있는 DO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리 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물론 꼭 여기서부터 여기 됐다, 여기부터 이게 됐다,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둘은 실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형 두 개를 어떻게 표현했냐의 차이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냥 숫자만 사실 그냥 단순 공식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파트라 뭐 풀어드리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D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D2의 제곱은 D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선분 D의 제곱은 100 플러스 64 마이너스 144 여기서 44를 빼는 거니까 20 네, 그럼 선분 D의 제곱은 20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공식에 적용한 거예요. 좀 전에 배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지는 않겠죠. 이제 막 배웠으니까. 근데 이런 공식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렇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르나요? 응? 그치, 직교. 직교, 수직으로, 교,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수학적 기호는 이거죠. 네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즐겨 쓰는 기호. 네. 소정이 좋아하는구나. 자주 쓰는 거죠. 네.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네. 주어도 자주 쓰죠? 좋아하는 기호 아닌가요? 뭐 하는 거야? 문제 풀어야지, 지금. 문제만 풀고 뭔 헛소리 하고 있죠, 지금? 자, 4의 제곱, 마주보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마주보는 두 변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x제곱은 9 플러스 25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8. 발음 너무 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들을 지름을 하는 반원을 갖다 붙였을 때 위에 있는 조그만 두 개의 넓이 합이 아래에 있는 큰 반원의 넓이의 값과 같다. 이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 증명 과정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게 증명 과정은 대단치 않고 그냥 직접 넓이를 계산했더니 그 합이 같아진다라는 건데 이건 앞쪽에서 유클리드 증명할 때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밑에 있는 이 큰 반원 있죠. 이 큰 반원을 얘를 접는 선으로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린 거예요. 얘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겁니다. 접어 올리면 이 아래에 있던 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정확히 위에 여기는 A와 맞닥뜨리는 이 위치로 가요.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원이. 안 예쁘구나. 왜 이렇게 안 예쁘지? 아이고. 원 잘 그리는데? 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을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선생님 왜 여기 있던 호가 위로 올라갈 때 꼭 여기에 맞닥뜨리게 A를 넘어가거나 A에 안 닿을 수도 있지, 꼭 A라는 점에 왜 맞닥뜨리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뒤에 이제 중3 과정 넘어가셔서 원주각이라는 걸 배우시면 이게 왜 딱 맞닥뜨리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니까, 이번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접어 올리면 A에 딱 만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럼 아래에서 접어 올리는 반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는 넓이 있죠. 이 나머지 보이는 넓이, 이 넓이. 이 모양 이해되세요? 약간 그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아저씨 머리같이 저처럼 생긴 그 머리 있죠. 이 머리. 이 넓이 값이 알고 보면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원의 가려지긴 했지만 원의 일부분이고 얘도 원의 일부분이니까 파이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넓이 합치면 당연히 파이를 더하면 파이가 붙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되나?
파이가 붙는 것과 파이가 안 붙는 게 어떻게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논리는 정확히 성립합니다. 이게 왜 정확히 성립하냐면 보세요. 위쪽에 있는 가려지기 전에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3개를 더한다고 칩시다. 그 위쪽에 있는 넓이 합이 S1 플러스 S2 플러스 직각삼각형 맞죠? 근데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면 이만큼의 넓이가 가려지면서 이 넓이를 지금 뺀 상태잖아. 위 전체 넓이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위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S3라고 했죠. 아까 있을 때 S3라고 썼잖아요. 아까 위에 배울 때 S1의 넓이에서 S2의 넓이를 더하고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위에 있는 도형 전체 넓이인데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리면서 S3의 넓이를 빼지 않습니까? 근데 S1의 넓이, S2의 넓이를 더한 게 누구랑 같다고 그랬죠? S3 넓이가 같죠. 그럼 이렇게 없어져요. 따라서 아래에서 접어 올려서 남아있는 이 넓이에는 실제 누구의 넓이랑 같다는 거죠? 직각삼각형 넓이가 같아진다는 성립, 이 논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 거지 상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논리력이 좀 더 정확한 이성적 표현이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아진다. 근데 예전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엄청 욕먹었던 적이 있는데 욕할 필요도 없는데 친구들이 지가 잘못하고 나서 이 그림 있잖아. 아, 이 그림은 애들이 이제 외우는 거죠. 아, 이 그림은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아. 막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온 거죠. 수직.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얘들이 아, 이 넓이는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아. 그래서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한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릅니다. 이 그림은 여기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고 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학원에서 애들이 막 선생님 욕하는 거야. 욕한다고 진짜 욕한 게 아니고 막 탓을 하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것만 가르쳐 놓더니 갑자기 이거 내고 나와서 이거 넓이 구해서 다 애들 이거 썼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어떤 애들도 착각해서 아, 선생님 이건 너무 함정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게 왜 함정이야? 본인이 부지한 거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네,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신 외신 빼고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다 안 푼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뒤에 좀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대단원 연습 문제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몇 페이지냐면요. 여기에요. 36페이지. 표시하세요. 36페이지 과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과제고요. 38페이지에 16번까지 과제입니다. 17, 18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40페이지 과제입니다. 군데군데 있어서 표시 잘 하셔야 돼요. 40페이지 과제예요. 그리고 41페이지에 3번까지 과제예요. 1, 2, 3 과제입니다. 4번은 아니에요. 4번은 이제 외접어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외접어, 내접은 배워야 돼서 3번까지 과제예요. 그렇게 과제해 오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나중 가서 못 알아듣던 소리 안 하세요? 41페이지에 1, 2, 3번 과제. 그 다음은 여기 40페이지 전부 다 과제. 그리고 이쪽에 38페이지에 16번까지 과제. 여기 37페이지 전부 다 과제. 여기도 다 과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잘 해오시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